러시아의 날씨는 매우 추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로 인해 독한 술을 많이 마시고 보드카가 유명하죠. 러시아인들은 추운 날씨를 대비하기 위하여 따뜻한 차도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먹던 한 음식이 러시아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템 셰르바코프라고 합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국에서 기술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모스크바 외곽 쉐레메티에보 공항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쯤 떨어진 도로고미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장 노동자들의 단지가 모여있는 곳이죠. 늘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사람들 얼굴엔 늘 피로가 깃들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예전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련 시절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어 있었고 그저 지도 위에 있는 작은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가끔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 관심 바깥의 세계였던 거죠. 그런데 199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철의 장막이 걷히고 서구 세계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상이 조금씩 TV와 라디오를 통해 들어오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네에 대우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 차가 한국제라고 들었을 때 사람들 대부분이 믿질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차를 만든다고? 라는 반응이었죠. 저도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일상은 언제나 그렇듯 차가운 촬영 현장과 전선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나서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해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눈과 바람, 얼음과 싸우는 나날이죠. 그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 저에겐 늘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했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전기포트가 3개 있었어요. 하나는 부엌에, 하나는 거실에, 또 하나는 제가 쓰는 서재에.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끓일 수 있게 말이죠. 차 없이 사는 삶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하일 이바노비치가 제게 아주 특이한 걸 하나 소개해줬어요. 바로 한국산 커피 크리머 프리마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커피에 넣는 거잖아. 우리는 차를 마시지 커피는 별로 안 즐기는데. 게다가 러시아 차 문화랑 어울리긴 하냐? 이런 생각이었죠. 미하일은 한국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하게 되면서 프리마라는 제품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아르템 한 번만 마셔봐. 우리 설탕이나 우유랑은 차원이 달라. 한 스푼이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 그가 그렇게 말하길래 반은 장난처럼 받아들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늘 마시던 홍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잔에 프리마 한 스푼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차 색깔이 황금빛으로 바뀌더니 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고소하고도 달콤한 향기. 정말 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복합적인 향이었죠.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부드럽고 크리미하면서도 따뜻한 위로 같은 맛이라야요. 입안에 퍼지는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서 순간 차가 아니라 디저트를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그 차 한 잔이 혹한의 아침을 봄날로 바꿔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프리마는 제 인생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로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하얀 가루가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뒤바꾸게 될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프리마를 처음 맛본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차에 프리마 한 스푼을 넣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에너지를 불어넣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현장에 나가면 찬 공기 속에서 카메라 장비가 얼어붙기 일쑤였고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철판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제 손끝엔 따뜻한 프리마 홍차 한 잔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작업 중에도 저와 동료들끼리는 커다란 보온병을 돌려가며 프리마를 넣은 차를 마셨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하던 사람들도 다들 이거 중독이야 하며 프리마 팬이 되어갔어요. 제 부인 옐레나도 처음엔 의아해했죠. 이거 커피 크리머잖아? 왜 차에 넣는 거야? 하지만 제가 만든 프리마 홍차를 한번 마셔보더니 말이 없어졌어요. 며칠 후 프리마를 넣은 팬케이크를 만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아이들까지 프리마의 마법에 빠졌죠. 아이들은 이걸 하얀 요정 가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2022년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어차피 우리 일상엔 영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바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시작됐고 마트에서 하나둘씩 외국 제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옐레나와 장을 보러 갔는데 익숙하게 향하던 선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거기엔 항상 프리마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진열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직원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이제 한국산 제품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프리마는 당분간 있고 예정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프리마 없이 차를 마시라고? 내가 매일 아침 기다리던 그 따뜻한 위로를 빼앗겠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텅 빈 장바구니처럼 마음도 비어 있었어요. 그깟 크리머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흔들리나?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진짜였어요. 그만큼 프리마는 저희 가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당분간 프리마 못 구할 수도 있어. 옐레나는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른 것도 넣어보면 되지 뭐. 꿀이나 우유 괜찮잖아. 하지만 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샅샅이 뒤졌고 모스크바 인근의 마트 위치를 검색해 재고가 남아있는 곳을 찾으려 했죠. 겨우 남아있던 프리마 몇 개는 평소보다 3배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밀크 카라멜이지. 옐레나는 농담했지만 저에겐 생존의 물자 같았어요. 결국 저는 조금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요즘 밀수업자들이 한국 제품 몰래 들여온대. 프리마도 있을 수 있지.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무모해졌는지, 그리고 그 작은 하얀 가루가 저를 어디까지 몰고 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프리마의 흔적을 찾아 마트마다 돌아다녔어요. 몇몇 가게엔 아직 재고가 남아있었지만 가격은 이미 상상을 초월했죠. 정가의 4배, 5배. 그런데도 다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전쟁 중 식량을 찾아 헤매는 난민처럼 지도 앱을 켜고 택시를 타고 인터넷으로 남은 재고를 추적했어요. 그렇게 사들인 프리마 몇 개는 부엌 찬장 깊숙이 감춰졌고 아내 옐레나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점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하일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르템 나쁜 방법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경로 하나 있어. 프리마도 있다더라. 순간 저는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제가 밀수업자와 연결됐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일 밤 10시 도심 외곽 창고에서 보자. 현금은 준비됐겠지? 말끝이 찝찝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다음날 밤 집을 나서기 전 옐레나가 물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가는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하일이랑 볼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분명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창고로 가는 길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커피 크리머 때문에 불법 거래를 하러 가다니. 하지만 머릿속엔 오직 하나, 프리마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만 맴돌았어요. 창고 안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을 하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 있었죠. 잠시 후 커다란 가죽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뭘 찾고 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프리마. 10통이면 돼요. 그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자리에 커피 크리머 찾으러 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그러곤 가격을 말했어요. 전쟁 전에 5배였죠. 그런데도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창고 문이 쾅 열리며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밀수업자는 재빨리 뒷문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 순간 머릿속에 옐레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프리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치려 하다니. 순간 저는 프리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도망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뒤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
그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달려 외곽 벤치에 털썩 앉았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그 밤이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했고 옐레나에게 모든 걸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옐레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들더군요. 어디 갔었어? 그 말에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제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창고에서 있었던 일, 프리마를 구하기 위해 밀수업자를 찾아갔던 이야기까지. 저는 전부 다 털어놨어요. 옐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데 한참 뒤에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프리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커피 크리머 하나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위험 속으로 들어갔던 자신이 너무도 미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옐레나는 말했어요. 당신이 프리마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 이해해. 그게 단순한 커피 크리머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아침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다는 거. 그게 전쟁 전에 안정된 삶에 대한 향수였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걸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세상이 변했잖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프리마는 제 삶의 일부였지만 중심은 아니었어야 했어요. 그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어야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프리마 없이 차를 마셨어요. 옐레나가 꿀을 한 스푼 넣어줬죠. 프리마만큼은 아니겠지만 따뜻하긴 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옐레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지. 따뜻하면 된 거야.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조금씩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레몬, 꿀, 말린 과일, 카자흐스탄에서 들여온 수입 크리머. 프리마 없이도 나름 괜찮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적응을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프리마가 그리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프리마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곤 했죠. 늘 빈칸이었지만요. 하지만 그 빈칸을 보며 실망하기보다는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없어도 괜찮아. 대신 난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프리마 없는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그 차가 우리 부부의 새로운 하루를 여는 방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프리마를 포기하자 오히려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 프리마란 제품을 만든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걸까? 왜 그렇게 작고 멀었던 나라에서 내 삶에 이토록 큰 영향을 준 걸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역사, 문화, 음식, 언어까지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옐레나도 제가 한국에 관심 가지는 걸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당신 이번엔 프리마 대신 한글에 빠지겠네?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어느 날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국문화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됐어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작은 도서관과 강의실,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묻고 말았어요. 혹시 한국어 강좌 있나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와 옐레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기초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조사들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단어들이 귀에 익고 발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분이었는데요. 제가 프리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자 크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리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한국에서도 요즘은 잘 안 먹는 분도 많거든요. 그 말씀에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한국과 연결된 첫 기억이에요. 수업이 끝난 뒤엔 항상 근처 한국 음식점에 들렀어요. 비빔밥, 잡채, 불고기.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먹다 보면 익숙해지는 맛이었어요. 특히 옐레나는 김치를 완전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피클보다 훨씬 깊은 맛이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매번 추가로 주문했어요. 이제 저희 식탁엔 김치, 간장, 참기름이 빠지지 않게 되었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글자를 만든 왕이라니.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철학까지 담긴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자. 프리마가 태어난 그 나라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2024년 봄,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옐레나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지 몰라요. 아르템 씨, 한국 제품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중심엔 프리마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방송팀의 초청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옐레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기억나? 우리 처음 프리마를 마셨던 그날. 기억하지? 인생이 바뀐 날이었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에서 준비한 차량이 우리를 데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일정으로 향한 곳은 바로 프리마 공장,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동서식품 공장이었어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정말 터질 듯 뛰었어요. 여기가 프리마가 태어난 곳이구나. 공장 관계자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프리마의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유 단백질, 식물성 유지, 그리고 부드러운 입자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공정. 모든 것이 위생적이고 체계적이었고 그 정성에 감동했어요. 아르템 씨, 이 제품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우리는 기념 선물 세트도 받았어요. 프리마가 적힌 텀블러, 다양한 맛의 신제품,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손편지까지요. 그날 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어요. 이 도시엔 따뜻함이 있어. 차가운 철근과 시멘트 사이에도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 옐레나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게 한국이야. 우리가 프리마를 통해 느꼈던 바로 그 온기. 방송 촬영은 3일간 이어졌어요. 우리가 프리마를 처음 마신 이야기부터 밀수업자를 찾아갔던 그날의 위기, 그리고 한국어 수업과 문화원에서의 일상까지 모든 걸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방송국 PD는 촬영이 끝난 뒤 저희에게 말했어요.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봄 햇살 아래 강물이 반짝이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향기, 그 공기,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이제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프리마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 안엔 이 나라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야.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가방 안에 여러 개의 프리마와 함께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기억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집 부엌 찬장엔 여전히 프리마가 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집착의 상징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 문화의 연결,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작은 계기. 프리마는 저희에게 커피 크리머 그 이상의 의미로 남게 되었어요.